네, 토트넘이 리버풀을 넘진 못했습니다. 아쉽죠? 그리고 토트넘이 후반 90분에 골을 먹힌 것보다 손흥민의 교체에 대해서 더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시청하고 손흥민이 교체되는 순간을 2015 프리미어 야구 경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야구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네, 한국과 일본의 4강전이 있었습니다. 오타니라는 당시에 매우 위협적인 투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미 예선전에서도 한국을 상대하면서 무실점 피칭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기록 필요 없이 아무튼 160km를 던지는 겁나게 빠른 공을 던지는 그런 투수가 있었는데요. 4강전에서 9이닝 중 7이닝 동안 퍼펙트에 가까운 투구를 하면서 한국 야구를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7회까지 한국은 0대3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독이 고쿠보인데 그 정도면 8, 9에 3점 이상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투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9회에 타석에 들어선 한국 투수들이 이전 8이닝 동안 속수무책 당한 건 온데간데 없고 일본 에이스 투수들을 완전 두들기면서 내리 4득점을 하면서 역전을 했고 9회도 잘 막으면서 결승 진출, 그리고 미국도 손쉽게 꺾으면서 최종 우승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이 대회에서 유일하게 1패만 있던 팀인데 한국 때문에 3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사건과 손흥민 교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분명 한국 타자들에게 오타니는 버거운 투수였습니다. 두려운 존재였죠. 그를 마운드에서 빨리 내리게 하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그런데 9회까지도 던질 수 있는 컨디션이었는데 감독이 알아서 빼주니까 한국 타자들은 큰 짐을 하나 덜어버린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빠른 공을 던지는 오타니를 상대하다가 그보다 떨어지는 투수를 상대하니까 오히려 눈이 훈련된 듯 더 공을 잘 보게 된 거죠. 리버풀은 1대1이었던 상황을 결코 만족스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65경기째 무패라고 해도 우승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음 어웨이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홈에선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리뉴 감독이 가장 위협적인 손흥민을 교체해버리니까 리버풀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손흥민만이 아니라 리버풀도 지쳐 있었습니다. 전술을 무너뜨리는 핵심 선수가 손흥민인데 그를 빼버리니까 맘도 놓이고 정신도 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습 괴물을 교체했으니 역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교체 투입된 알리는 손흥민과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탁월한 축구 지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손흥민처럼 빠르진 않거든요. 알리는 본인이 본 선수 중 손흥민이 가장 빠르다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닥치고 공격을 하는 리버풀이 역습 대비를 덜해도 되니 더 편했죠. 토트넘 팬들도 그래서 손흥민 교체에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커뮤니티를 보니 솔직히 손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이 상대팀을 꼼짝 못하게 해. 그가 교체된 상황에서 공간을 자유롭게 늘리고 토트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고. 간단해. 손흥민이 설령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의 존재감 때문에 상대팀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거야. 손흥민 나가자마자 풀어지잖아. 손흥민 나가고 난 후에 리버풀이 윌리엄 넣고 전방 압박 시작하잖아. 손흥민 있을 때는 최소 수비수 3명이 라인 봐가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상대팀이 손이 있을 때랑 교체됐을 때 전략을 완전히 바꾼다니까. 지난 뉴캐슬전도 이렇게 졌잖아. 전반전에는 끝내줬는데 후반전에 손 빠지니까 죽었지.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야. 포체티노 때도 마지막 두세 시즌에 손을 교체시켰던 걸 또렷이 기억해. 팀원 중 누구도 상대팀을 전방적으로 압박한 존재감을 뿜어낸 선수는 없었어. 뉴캐슬전이랑 첼시전은 잊지 마. 로셀소가 놓치는 찬스를 대신한다면 손은 더 높은 골 결정력을 보일 거야.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상관관계는 지난 밤처럼 만약 손이 교체될 정도로 지쳤다면 또한 팀 전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치기 시작했다는 걸 테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 이건 분명 코치의 실수야. 그는 교체되지 말았어야 했어. 그가 손을 교체했을 때 이런 상황을 정말 예측했어. 제기랄. 왜 무리뉴가 그런 거지? 배움이 없나? 왜냐하면 그는 루카스가 소니의 존재감을 대체할 정도로 충분히 훌륭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루카스는 무리뉴의 남자야. 세 번째야 벌써. 패턴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어. 절대 교체시키지 마. 되게 웃긴 게 그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소니는 골을 넣고 교체됐어. 불쌍해. 이들은
국내 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들입니다. 분명 실점의 상황만 보면 손흥민과 큰 상관은 없습니다. 코너킥에 의한 실점이었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보통 코너킥 상황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87분쯤 교체되었을 때 충분히 시간도 끌었고 알리가 투입되자마자 또 파울을 얻고 다이어의 프리킥 찬스까지 오면서 2분여 휙 지나갔습니다. 여러모로 비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리뉴는 이기겠다고 했지만 그래놓고 손을 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손흥민이 교체된 후 리버풀은 단 한 번의 찬스가 있었을 뿐입니다. 90분 가까이를 그렇게 철벽 수비를 잘하고도 어떻게 딱 한순간 그 순간을 허탈하게 골을 먹힐 수 있습니까? 선수들이 공중에서 경합하지 않은 걸 보고 선수들을 탓하려 했지만 느린 화면으로 나오니까 토트넘에게 억울한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가 긴장하며 데인마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선수가 다이어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넘어져 버립니다. 이거 다이어의 탓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돌발 상황이었죠. 다이어는 188cm의 키에 공중볼에도 강한 센터백입니다. 토트넘의 장신이 없는 면에선 매우 중요한 선수죠. 더구나 코너킥 상황에서 그런데 그가 그 위기 상황에 투입이 안 된 겁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미 호흡을 맞춰놨는데 그 짧은 몇 초 순간에 알더베이럴트가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순간을 어떻게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골을 넣었던 피르미누를 마크했던 선수가 알더베이럴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간색 선수가 2명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판단이 미스되면서 피르미누에게 골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이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이어가 구장에 제대로 서 있어야 하는 건 1m 88cm인데 이렇게 꼬꾸라진 거 보라고. 그가 발이 구장에 닿든 안 닿든 핸더슨이 한 건 축구에서 반칙이야. 다른 경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없을걸? 핸더슨은 그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야. 이건 리버풀의 제대로 된 연극이었어. 더 이상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에 놀랐어. 아무튼 게임에서 토트넘이 졌거든. 한쪽으로 쏠려서 핸더슨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이어만 책망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팬들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심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것이 논란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VAR 상황이 충분했죠. 그리고 의도적인 파울을 한 핸더슨. 이 핸더슨에 대한 말이 많은데 이 핸더슨은 호이베르와 같은 유형의 선수입니다. 현재 나이 31살, 리버풀에서만 10년 동안 있었는데 리버풀의 암흑기부터 최근 전성기까지 모두 경험한 선수입니다. 그가 존경하는 제라드도 이루지 못한 리그 우승을 이뤘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에도 뽑혔습니다. 핸더슨은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이 우승을 경험한 핸더슨이 다이어를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의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의도적이었다는 건 정말 파렴치한 플레이죠. 그런데 이 파울이 용인된다? 어쩌면 바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축구에서는 착한 애들로 구성된 팀은 절대 승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쨌든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을 통해서 우승 멘탈리티를 심어주며 그렇게 보니 토트넘 다큐에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선수들을 질타했던 장면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맨시티와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엄청 공격을 당하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우리가 페널티를 선방했을 때 맨시티는 바로 심판에게 다른 페널티를 주도록 압박한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다. 거시기한 선수로 구성한 팀과 그냥 착한 애들로 구성된 팀. 축구에서는 착한 애들로 구성된 팀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거시기가 되라고. 리버풀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대비를 했어야 했고 토트넘도 그럴 만한 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토트넘에 그런 차이를 만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호이베르. 리버풀전 53분에 토트넘 수비가 뚫리자 호이베르가 한 반칙은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자칫 실점 위기가 있었다 보니 피르미누를 아예 잡아당김에 제재를 했고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호이베르는 매우 뻔뻔하게 엄지척까지 합니다. 리버풀에게는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보기에는
멋지지 않습니까? 또한 호이베르가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하면서 볼을 커팅했는데 그 볼을 사수하기 위해 넘어진 상황에서도 헤딩을 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게 토트넘에서 호이베르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멘탈인 것입니다.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한 경기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25경기가 있죠. 이제 우승 경험한 핸더슨의 비열한 플레이를 잘 참고하여 다시는 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경기 일요일 밤 11시 15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토트넘 파이팅!